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어와 더에 대해서 복습을 한 후에 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와 어언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어언의 쓰임과 더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차이를 알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아래 두 문장을 읽어볼게요. I saw a girl at the crossroads. I saw the girl at the crossroads. 첫 번째 문장에 나온 a girl, 이건 여자의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여자의 한 명이 교차로에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어떤 여자애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the girl, 이건 그 여자애라는 뜻이에요. 뭐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내가 계속 며칠째 찾았던 그 여자애일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여자애였는지 결정이 되겠죠. 이 비슷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Mark bought a tie. The tie was very expensive. 여기 앞에 있는 a tie, 이거는 one tie. 특별히 정해진 넥타이가 아니라 그냥 넥타이 하나를 샀다는 거죠. 그냥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문장의 the tie는 방금 앞 문장에 말한 그 넥타이예요. 여기에서는 어와 더의 쓰임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 a tie, the tie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대명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Mark bought a tie, it was very expensive.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건데 굳이 tie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쓴다면 더가 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he, it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이것도 읽어보면 There was a boy in the elevator. The boy started to scream all of a sudden. 엘리베이터 안에 소년이 한 명 있었고 그 소년, 방금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더고요. 다음에 It was a really beautiful ranch. The ranch had more than 100 horses. 지금 이 the ranch도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a ranch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온 거는 I want more salt. Can you pass me the salt? 라고 했을 때 소금 더 필요해. 그것 좀 여기 줄래? 라고 했는데 이 앞에 게 없더라도 그냥 Can you pass me the salt? 하면 눈에 보이는 그 salt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앉아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없어도 똑같이 더 salt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와 더를 비교한 문장을 보니까 차이가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 이름에 Republic, State, Union 이거 들어간 경우에는 더를 붙인다 그랬죠.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더가 들어간다는 것과 of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더랑 of가 정말 자주 사용돼요. 그러니까 더 어쩌고, of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예를 더 들어보면 The sleeve of that coat, the completion of the new building, the success of my plan, the sound of footsteps, the wave of change 이런 식으로 더와 of가 계속 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 of가 오면 무조건 더가 와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of가 왔다고 해서 앞에 더를 붙여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A wave of fear, a bottle of water, a range of drinks 이런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이거 차이가 뭔지 이거는 수업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수업 시작할 때는 불 하나로 시작했는데 데이 4는 이제 불 2개로 들어갑니다. 자, 총칭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 동물의 특성, 선호도, 상황 이런 거 말할 때 하나 꼭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대상을 총칭해서 말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라고 말하거나 판타지 영화는 재밌어 라고 말할 때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라는 말은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그냥 강아지라는 동물이면은 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판타지 영화는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판타지 영화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판타지라는 그 장르를 다 좋아한다 라는 의미죠. 이 문장을 제대로 된 영어로 말을 한다면
복수형을 써요. I love dogs. I love fantasy movies.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아래 표에 이제 나와 있는 한글 문장을 영작을 해보실 텐데 오늘의 영작은 만약에 영작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틀려도 괜찮아요. 영어 사전도 적극적으로 써보시고 이제 미리 알려드릴 거는 동사를 2개 쓰지 않도록 유의를 하세요 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은 컴퓨터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돕는다 라는 이거를 보셨을 때 컴퓨터는 돕는다 이거 영작할 때 이렇게 or도 쓰고 help도 쓰고 이러거든요. or는 이 a는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컴퓨터는 뭐뭐이다, 돕는다 이렇게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동사 중복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면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써보시고 올게요. 자, 이제 답을 써보면 dogs are adorable 하셔도 되고 adorable animals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dogs.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omputers help people communicate better. 컴퓨터는 돕는다. 사람을 communicate 할 수 있게 더 잘. 그 다음에 elephants are the biggest 아니면 largest land mammals 이렇게 쓸 수 있죠. curly hair 곱슬머리 is hard to manage 관리하기가 힘들다. 다음에 wine is made of grapes 다음에 이거는 답지를 보면은 rice is the staple of our diet 라고 돼 있는데 we mainly eat rice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gasoline is flammable. I don't like ice cream. 그리고 baby powder is an astringent than powder. 이렇게 다 쓰셨으면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총칭해서 말할 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s를 다 붙여가지고 얘는 셀 수 없으니까 s가 없고요. 그죠? 셀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s를 붙였죠. 총칭해서 말할 때는 이런 관사를 붙이지 않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다른 방법은 없다라기보다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셀 수 있는 명사면은 이 위에 computers, elephants처럼 복수형으로 쓰시고요. 셀 수 없는 거면 그냥 그대로 curly hair, gasoline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물론 이제 어나 더를 붙여서 총칭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를 말한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s를 붙인다는 거고 셀 수 없으면은 그냥 뭐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어를 붙여서 computer 이거를 그냥 전반적인 모든 컴퓨터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냐
아니면 뭐 더를 붙여서 나타낼 수 없냐? 이걸 이제 알아볼 텐데, 이제 이 문장을 다시 볼게요. The dog is an adorable animal. The computer helps people communicate better. But she's learning to play the guitar. The whale is in danger of extinction. 이렇게 이제 더에다가 단수 명사 형태로 쓰면 복수 명사 쓴 것처럼 총칭할 수 있긴 해요. 이거나 dogs are 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the dog, the computer 이거는 그게 그 컴퓨터가 아니라 모든 게, 모든 컴퓨터 이런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the computer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표현이 모든 컴퓨터를 뜻하는, 그러니까 computers와 같은 그런 총칭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더의 쓰임으로 그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뜻하는 건지 이 둘 중에 뭔지 모호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를 이용한 총칭은 좀 드문 편이고요. 문맥상 총칭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말 확신하는 게 아니면 평소에는 이렇게 복수형을 많이 써요. 이게 거의 뭐 99까지는 아니고 9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는 이렇게 쓸 수는 있으나 그 컴퓨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어와 어는 어떨까요? 이거 역시 쓸 수 있어요. A girl is a female child. A tiger is a large fierce animal.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어를 써가지고 그냥 총칭을 해버렸죠. 보통 이제 영영사전에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를 사용해서 단어를 설명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위 문장에서는 모든 소녀, 모든 호랑이처럼 단어를 총칭하실 때 어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어랑 이 전에 봤던 이 문장 있죠. I saw a girl at the crossroads라는 문장에서 어떤 여자의 한 명, 이거랑 다른 의미이죠. 문맥을 고려해봤을 때 이 문장에 있던 이 girl은 모든 여자아이를 총칭하기 힘들죠. 그 크로스로드에서 난 모든 여자아이를 보았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A를 쓴 명사로 이렇게 총칭을 하시려면, 위와 같이 이렇게 총칭을 하시려면 더와 마찬가지로 문맥상 의미가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개념 정의할 때는 이렇게 많이 어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래 예를 보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A whale is in danger of extinction. A lion lives in Africa. 이렇게 하면 이게 언뜻 보면은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존재를 하는지, 수는 많고 적은지 이런 거 나타낼 때 어를 쓰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던 대신 약간 동의어로 쓸 수 있는 원으로 바꿔보시면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고래 한 마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 사자 한 마리는 아프리카에 산다.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존재 유무, 수에 많고 적음 이거 할 때는 어로 아예 나타내질 않아요. 그래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하는 이런 extinction, 멸종이나 어디 산다, 뭐 서식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라리 더나 복수형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더를 붙이거나 이렇게 s를 붙여서 쓴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그러면 종 자체에 대해서 내가 총칭을 해서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라이언이나 웨일이나 뭐 어떤 여자, 남자 이렇게 총칭해서 말을 한다면, 셀 수 없는 명사면 curly hair 이런 거면 관사 없이 쓰고요. 셀 수 있는 거 computers, 뭐 whales 이런 거면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복수형으로 만드는 거 s 붙이는 거죠. 일반적이고 이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더 단수 명사 형태로 총칭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어쩌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했죠. 아까 컴퓨터 얘기할 때. 그리고 어도 붙일 수는 있으나 상황 따라 제약이 많은 편이니까 이것도 유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특별히 얘를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정말 이걸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첫 번째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관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이 관사 수업을 듣기 전보다 지금 수업을 들으니까 더 관사가 약간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배웠을 때 관사가 뭔가 마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관사는 텍스트로 볼 때는 무심결에 좀 지나치기 쉽고 영작하거나 말할 때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 여기에 어를 쓰나 덜을 쓰나 뭐 이런 고민을 영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해보셨을 거예요. 이 의문을 꼭 가져보셨을 텐데 이걸 좀 잘하려면 관사 써보기 실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거든요. 지금 책에는 동물농장으로 한 편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부트캠프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좀 제공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관사 채워넣기 실습을 좀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여기 아래 보면 이제 관사 채워넣기 실습이라고 있죠.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에릭 아서 블레어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도입부만 좀 갖고 왔고 동물농장은 20세기 영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손꼽히는 조지 오웰의 기념비적 작품이죠.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챌린지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도입부를 관사 자리만 제가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관사 자리에 어언더를 알맞게 써보시고요. 만약에 관사가 여기는 어언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괄호 부분 보면 혼자서 읽기가 어려우면 보충 수업을 먼저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불 2개죠. 지금 이 챕터가 불 2개인데요. 불 3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직접 해석해보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렉사일로 보면 지수가 100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학습하신 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관사 채우시면 되고요. 지금 동물농장 이 텍스트 공부하시면서 관사를 더 익히시고 익히신 다음에는 뭐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기사 같은 거 발췌해서 관사 지우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동물농장 읽고 나시면은 바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 부분을 잘 푸시고 조금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68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부터는 불이 3개입니다. 부트캠프 참여하시는 분들 혹은 뭐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불 3개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설명을 들어보시고 약간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패스하고 불 1, 2개 다 공부하고 다시 오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더의 사용법에서 배웠던 내용 2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유형의 사람을 묶어서 말하고 싶을 때 더에다가 형용사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죠. The employed, the rich, the young 뭐 이런 표현 쓸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배웠고요. 또 the French has가 아니라 the French have라고 적힌 표현도 봤죠. 대부분 더에다가 형용사는 이렇게 집단을 나타내는 복수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employed people, rich people, young people 이거 대신에 앞에 더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격식을 차린 표현이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낼 때 또 예외적으로 이게 또 단수일 때가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여기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표현들은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뭐 더에다가 그냥 형용사를 붙인 다음에 단수로 취급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I think the former would be better. 전자. 앞에 거. I think the latter would be better. 후자. 이거 단수예요, 단수. 앞에 거, 뒤에 거. The deceased was a respected actor. 고인, 돌아가신 분. A fear of the unknown.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 알지 못하는 것. 단수 혹은 뭐 세지 않는 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The Marines have a slogan that says The difficult with the immediately, the impossible takes a little longer. The difficult 하면 어려운 일, 여기서 the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 일 해서 세지 않거나 단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본 거는 이런 표현들 the rich, the young 이가 복수였지만 더에다가 형용사 붙인 이게 복수였지만 여기는 단수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에서는 단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수하고 최상급 표현을 설명드리면서 얘네는 주로 더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 뭐 the best, the first 이런 식으로 이때 제가 항상이 아니라 주로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에 서수가 붙은 거는 이제 아래 예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the first prize 해서 유일한 1등, the first person 해서 유일한 최초의 사람, the second floor 하면 유일한 2층, 뭐 건물 안에 있는 2층은 하나잖아요. 어떤 건물에서. 그래서 유일한 2층. 이래서 the first, the second 이런 식으로 더를 붙이는 이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서수 앞에 어가 붙는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 보면은 We met on the fourth floor 해서 더가 붙었고 두 번째 건인데 The building doesn't have a fourth floor 해서 어가 붙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밑에 거 설명드리기 전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나온 the fourth floor 하고 a fourth floor 이거 두 개는 한국어에서는 두 개 다 그냥 4층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 한글로 보면 뭐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the fourth floor 이거는 이 건물에 있는 바로 그 4층을 특정해서 말한 거예요. 보통 건물에 4층은 딱 하나잖아요. 4층이 두 개 있진 않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a fourth floor 이거는 어느 건물에나 있을 수 있는 그냥 4층이라는 그 공간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한테 막 우리가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학교 별관 4층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이 건물에는 4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But this building doesn't have a fourth floor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뭐 4층 이런 걸 좀 4라는 숫자를 무서워하니까 제가 예시를 4층으로 들었는데 이 영어를 쓰는 이 서양에서는 이제 13층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have a 13th floor 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따옴표 붙이면 이거 그대로 이 차례대로 그대로 쓴 그런 문서가 검색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이 호텔은 13층이 없다. 대부분의 빌딩에 왜 13층이 없나요? 13층 없다, 13층 없다 엄청 많죠. 도서에도 검색을 해보면 여기는 13층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빌딩에는 13층이 없기 때문이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와 더를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예를 또 보면은 여기서 The first step in fixing the house is to put on a new roof 라고 돼 있고 Going to university can be a first step in learning more about yourself. 해서 the first step이랑 a first step 이거 또 다른 것 같죠? 첫 단계, 뭐 첫 걸음 한국어로 봤을 때 똑같은데 이거 무슨 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아까 그 딱 정해진 이 빌딩의 4층인 것처럼 The first step은 정해진 단계 중 첫 번째를 말해요. 지붕 얻는 단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일 때 The first step이라 하고요. 반면에 a first step은 다음 단계나 뭐 이미 정해진 단계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저 하나의 랜덤한 첫걸음을 말해요. 뭐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방법, 단계 이런 거 되게 많겠지만 대학에 가는 게 그 방법 중에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외에도 뭐 first, last, second, third 이런 거 앞에 막 어가 엄청 붙어 있어요. 그죠? 하나씩 보면은 a first name, a last name, a first impression, a first child, a second language, a second thought, a second chance, on second thought, a third choice.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a first visit, a last visit. 그리고 보통은 여기 앞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나의 첫 번째 방문 해서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좀 많고 뭐 잘 산 물건 a best buy, a best selling book 뭐 이런 식으로 잘 팔리는 책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보면 이제 A와 서수가 그냥 오죠. 어떤 뜻이냐 따라 달라요. 딱 정해진 거냐 아니면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그냥 첫 번째인 건지. 그리고 여기 이제
예문이 또 조금 더 있어요. Many people study and practice a second language. I answered without a second thought. 그리고 starting a family means having a first child. 이미 낳고 난 후에는 우리 첫째 할 때는 the first child가 되겠죠. 정해진 애잖아요. 그죠? 그리고 their marriage was finished after the first child was born. 이미 태어난 애죠. 첫째. 여기 이제 더라는 이 관사가 사물, 사람 이거를 이제 특정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first, second와 같은 서술뿐만 아니라 유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only 이거 역시 더와 아주 자주 함께 옵니다. 그래서 she was the only person to complain. The only person이죠. You are the only person for me. The only person for me. 근데 이거 역시 예외가 있어요. 지금 이 세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only child는 요렇게가 이제 복합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외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외동인데 외동 아이 한 명인 거죠. 그죠? 외동을 뜻하는 단어고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the only child는 가족 중에 유일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5명인데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어른이고 한 명만 애일 때도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가족 중에는 애는 한 명이니까 약간 외동의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5명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the only child 얘는 버스에 탄 유일한 아이예요. 지금 보면은 버스에 타고 있는 유일한 아이예요. 그죠? 외동 아니죠? 서수에 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에다가 only가 붙는 거랑 only child 이렇게 붙는 거랑 더에 only child가 붙는 게 좀 다른 의미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유일하다는 거. 이거는 외동이라는 이미 정해진 뜻.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수에 뭐 first, second 이런 거에 더 대신 어가 붙는 이런 거 방금 봤죠? 뭐 a first step 이런 거. 이거 이외에도 관사가 아예 없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관사가 없어서 우리가 무관사라고 부르는데 서수가 다른 명사랑 같이 와가지고 그냥 복합명사가 돼버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서수랑 명사 조합이 부사로 쓰이는 뭐 이런 식으로 부사로 써버리는 이런 경우 이때도 관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씩 쭉 읽어보고요. 뭐 이거는 복합명사고 이건 부사고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이 표현을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I learned first aid at school. She had second sight. They always fly first class. I called the office first thing this morning. Who came first in the race?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항상 저희가 뭐 더랑 함께 쓰인다고 평소에 배웠는데 걔네가 관사 그냥 없이 써버리고 어랑 언 이렇게 같이 오니까 좀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서수가 됐든 only가 됐든 이거랑 상관없이 의미에 따라서 관사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법칙은 암기하지 마시고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방금 이제 무관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이제 무관사를 좀 더 알아볼 텐데 관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딘가로 갈 때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한테 너 학교 가야지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학교 건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학교 공부하러 가야지 라는 뜻이죠. 그때 이제 이걸 영어로 하려면 you have a school이나 the school이 아니라 you have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학교 가야지 이렇게. 여기에 뭐 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you have schoo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관사 없이 school이 쓰인 것들 조금 더 있죠. Where do you go to school? I will start school next year. Mike is at school. The city is going to build a new school. 이런 식으로 할 때 지금 여기 학교 공부하러 가는 데니까 그죠? 공부 목적을 위해서 가 있는 곳 관사 없죠. 근데 이거는 건물이에요. 그죠? 건물. 그때는 어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가 있어요.
Do you see the school building over there? 이것도 건물이에요. 지금 school이 학교 건물을 뜻하는 거면 다른 명사랑 똑같이 관사를 붙여주고요. 배우러 가는 곳,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딱 맞는 일을 하러 가는 거면 관사가 필요 없어요. 비슷한 의미로 college, university 이것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어나 뭐 더 이런 거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hool뿐만 아니라 prison, church 이런 단어도 동일하게 쓰는데요. 만약에 감옥에 투옥이 된 거면 뭐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거죠, prison에. 그러니까 관사 없이 in prison, go to priso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투옥되는 게 아니라 면회 가거나 아니면 업무차 방문을 했을 때 visit a prison, visit the prison, visit someone in pris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rison하고 church가 관사로 사용된 예를 대화를 통해서 쭉 살펴보실 텐데 이 아래 대화는 미국 내에서 유명한 갱생 프로그램 중 하나, 알코올 중독자 모임 미팅 장면입니다. 이 AA 모임은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AA 모임은 10명 정도 인원이 의자의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서로 고민이나 지금까지 겪어왔던 얘기를 막 털어놓으면서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 털어놓는 자리인데요. 여기 캘이라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So, what's your story, Cal? Well, I don't know where to begin. No pressure. Just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My dad went to prison when I was 11. He said they were trumped up charges, but I was too young to understand all that. Go on. The next month, my mom disappeared and I moved to the city and lived alone. Sorry, could I have some water? Sure. Here. I had no place to stay, no job, no nothing. I mostly stayed near the Bethel Church building. Did you pick the place yourself? Yeah, I went to church before all that. But I couldn't anymore. I was either hammered or high all day. I couldn't go to church like that. 지금 여기 칼의 대사를 보면은 이 빨간 부분들 관사가 없이 그냥 사용이 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누가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다고 표현할 때는 직함이나 관직에 덜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in 2016 Trump was elected president 라고 할 때 여기 더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appointed prime minister, appointed manager 이런 식으로 굳이 뭐 더 이런 거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ime minister of France라고 더를 붙여서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뭐 prime minister나 어느 나라의 president 할 때 더를 붙이는데 뭐 누가 임명됐다, 뽑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관사 없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임명됐다는 표현 외에도 미국 대통령은 누구이다 라고 말할 때 역시 더를 안 쓰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Biden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하실 때도 이거 더 없어도 돼요. 여기 더 없이 그냥 말 많이 하고요. 자, 오늘은 왠지 그 동물농장이 있는 바람에 수업이 굉장히 길고 좀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장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of와 더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이제 끝이 날 텐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뭔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지금 알아볼 더나 of 아니면 더나 뭐 that 아니면 뭐 더 to something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렇게 더는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 뒷부분에서 얘를 결정해 주니까 무조건 더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은 이걸 정말 법칙처럼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가 올 때가 많지만 안 올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걸 저희가 밑에서 볼 겁니다.
제가 수많은 이제 원서를 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영어 표현을 읽고 듣고 계속 말하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일 때, 뭐 오브 뭐일 때 여기 앞에 어보다는 더가 오는 경우가 확실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의미상 정말 유일하거나 확실히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더를 쓰지 않아요. 제가 예시를 여기서 좀 보도록 할게요. He is a son of my sister 하면 my sister가 son이 뭐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is is a photograph of my late grandmother. 할머니 사진 뭐 여러 개고 이거 그 중에 하나. A child of 3. 3살짜리 애 한 명. 그죠? 여동생한테 여러 명 아들 있고 그중 하나면 son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또 할머니 사진 여러 장인데 그중 하나면 a photograph 하겠죠. 더 안 쓰겠죠, 여기서. 더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더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일리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of랑 관사의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관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뭐 거의 다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사의 쓰임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데 저번에도 이제 설명드렸겠지만 정말 법칙이 많고 뭐 예외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많이 읽는 수밖에 없다. 법칙은 참고만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고, 관사는 또 사소하게는 뭐 이런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 사이에도 관사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영어에서 I'm not going to the hospital 해서 hospital 앞에 더 붙어 있죠. 근데 영국 영어에서는 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I'm not going to hospital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관사 배웠을 때 진짜 언 더밖에 없으니까 어는 그냥 아무거나 더는 정해진 거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뭐 쉬운데 이거 왜 어렵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칙은 무슨 쓸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관사에 관해 쭉 읽으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그렇다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버려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걔네는 또 잘 읽어주시고 가이드라인으로 잘 가지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읽으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문법책 보시면 관사 진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정말 영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정말 오래 설명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저희가 대명사로 넘어갈 텐데, 대명사는 아주 쉽습니다. 거의 뭐 외워야 할 것도 없고 문장 조금 적다 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배우신 관사 부분을 잘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